네, 제이스카이의 지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어의 형성이 솔직히 상당히 어렵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고 꼭 복습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단어의 분류를 봅시다. 단어는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요. 그럼 무엇을 단일어라고 하냐?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럼 어근이 뭐냐? 어근은 의미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복합어는 당연히 그 이상에 합쳐져 있는 거죠.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되는데요. 파생어랑 합성어의 구분에선 파생어에서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어에서는 어근이 몇 개? 한 개겠죠. 거기에 플러스 접사가 붙는 거고요. 접사. 합성어는 어근에 어근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근이 두 개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나오죠. 어근은 뭐냐?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 불러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접사거든요. 접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가 뭔지 기억나나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 접사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두세요.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접사가 뭐라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먼저 파생어를 갖고 볼게요. 파생어가 뭔지를 보면요. 풋사가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사가라는 뭐가 있어요? 어근이 있죠. 근데 여기에 앞에 풋이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기억나네? 접사는 형식 형태서에 쓰면서 의존 형태서였죠. 그러니까 혼자 못 쓰이죠. 풋 의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풋은 덜 익은, 그러니까 아직 먹지 못하는 사과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뭐 해주고 있어요? 더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풋이 뭐가 돼요? 접사가 되죠. 근데 이 단어에 앞에 붙었죠. 그랬을 때는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예 볼까요? 군식구예요. 식구는 알죠? 어근이에요. 근데 군 뭐예요? 덧붙은 처음 보셨죠? 덧붙은이라는 이 군이 붙어서 가족 외에 더불어 사는 사람, 뭐 친척이 같이 살다거나 우리 집에 다른 어떤 친구가 와서 살 때 군식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기존의 식구라는 의미의 의미를 더해 준 거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갖고 한정적 접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다만 알아두시면 필요할 거예요. 한정적 접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봅시다. 먼저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전미사를 보고 와서 볼 거예요. 그 다음 전미사를 한번 볼까요? 전미사는 나무꾼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나무라는 어근에 꾼이라는 접사가 어디 붙었어요? 뒤에 붙었죠. 그래서 꼬리 밑자 써가지고요. 뒤에 붙는다 그래서 접미사라고 불러요. 어근 뒤에 붙는 접사예요. 장난꾸러기라고 하면 꾸러기가 장난 뒤에 붙어서 장난인데 어떤 그 장난을 심한 아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접미사도 어근의 뜻을 더했죠. 지금 조금 더 의미를 더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었던 어떤 내용이냐면요.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을 봤는데요. 어려운 부분이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품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지우개예요. 지우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사가 뒤에서 붙었으니까 얘는 전미사겠죠. 우선 먼저 전미사예요. 근데 지우다라는 어근을 보면 얘는 뭐예요? 동사죠. 근데 개가 붙어서 여러분들 지우개 뭔지 알죠? 얘는 뭐로 바뀌었어요? 품사로 바뀌었죠. 즉 동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품사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지금 뭘 한 거예요? 품사를 바꿔줬죠.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도 우리는 접사라고 파생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공부하다라는 단어 알 거예요. 이 단어는 동사죠. 근데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공부라는 명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다, 하니 해서 하가 붙은 거거든요. 하라는 접사가 붙어서 이 하가 접사라는 것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공부하라는 동사가 된 거죠. 명사가 뭐가 된 거예요? 동사가 된 거죠. 이러면 이 친구는 품사를 바꿔서 파생어가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품사를 바꿔주는 건 뒤에서 바꿔주기 때문에요. 전미사는요.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가 또 있고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도 지배적 품사, 지배적 접사, 그리고 한정적 접사 각각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다시 이제 접두사로 가봅시다. 접두사로 가면요. 아까 안 했던 앞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 접두사는 앞에 붙는 거죠. 어근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이 정도의 사례만 체크해 놓고 보시면 돼요. 깡마르다, 삐쩍 마른 사람을 깡마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르다라는 거는 동작을 나타내니까 동사거든요. 근데 깡마르다라는 거는 정말 발라있는 사람을 갖고 표현하는 거니까 형용사죠. 동사랑 형용사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깡마르다, 메마르다, 숫대다, 어때다. 하루에 한 번씩 7일씩만 꼼꼼하게 보면은 접두사에서 어디 갔나요? 품사를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로서의 접두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의 구분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아까 어근은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접사는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어근은 언제나 접사와 쓰이고요. 어간은 어미랑 쓰여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걸 몰라서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어간과 어미는 어떤 거냐? 먹다. 여기서 먹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먹이 어간이 되고요. 다가 어미가 활용이 되는 어미가 돼요. 그 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먹은이 어간 어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먹은 어간이 되고 은이 어서는 어미가 돼요. 그럼 이제 얘를 갖고 봅시다. 꼭 그럼 둘 다 어간과 어미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똑같은 건가요? 어간과 어미는 일반적으로는 일치해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봅시다. 밥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밥이 뭐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어근이 되겠죠. 그러면서 용언에서의 어간이 되겠죠. 다 그냥 어미죠. 어미예요. 그래서 얘는 밥은 어근이면서 어간이죠. 집밥다를 봅시다. 밥은 아까 어근이었죠. 집 파생어죠. 의미를 더해주죠. 더 잔인하게 막 이겨 바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접두사랑 어근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두사랑 어근이 합쳐진 것도 어간이 될 수 있네. 그 다음에는 오고 가다의 줄임말 오가다예요. 그럼 오가 둘 다 어근이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합쳐져서 이 단어에서 합성어, 이 단어 오가다에선 어간이 하나의 단어인 어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근 두 개가 합쳐져서 어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